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밤에 자주 깨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아직 안 잤나 싶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도 눈치 보느라 집에서 편할 날이 없어요. 며느리 영희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더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간병비도 적당해. 다음 주에 상담 받으러 가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남편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73세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화장실 갈 생각도 까맣게 잊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어요. 모실 수도 없다고? 내가 짐이었구나. 평생 착한 며느리, 효자 소리 들으며 살던 이들이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남편이 남겨준 적금이며 보험금까지 모두 이 집 살림에 보탰는데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요양원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그럼요. 미리 알면 괜히 서운해하실 테니까. 서운해한다는 표현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몰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럽다가도 이상하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7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 전 꿈꿨던 작은 반찬 가게 말이에요. 남편이 여자가 무슨 장사냐며 반대해서 포기했던 그 꿈. 그때도 밀렸는데 이제 아들한테까지 밀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자고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밤새 울고 화내고 했더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아들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한테 친절하게 굴었지만 이제 그 속마음을 아는 제 눈에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희가 상을 차려주면서 웃는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에 그런 말을 했던 입으로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군요. 고마워, 영희야. 겉으로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가면서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지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옛날 물건들이 들어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먼지투성이 상자들 사이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낡은 가계부였어요. 결혼 초기에 쓰던 것인데 뒷장에 제가 몰래 적어둔 반찬 가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였어.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제 젊은 시절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순덕이네 반찬 가게 마이너스 필요한 것들. 김치 냉장고, 조리대, 반찬통, 포장지. 하나하나 적어 놓았던 물품들을 보니 그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남편 반대로 꿈도 못 꿨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들고 내려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적금이 2개, 예금이 하나, 그리고 보험금까지.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들 집 생활비로 조금씩 썼지만 아직도 넉넉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가게 하나 차리기엔 충분해.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료비까지 생각해도 여유가 있었어요. 40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오후에는 혼자 동네를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마트 가는 길만 다녔는데 이날은 다른 골목들을 돌아다녔어요.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린 곳들을 찾아서 말입니다. 여기는 너무 비싸고 저기는 위치가 안 좋고 몇 군데를 돌아보니 대충 시세가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한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택가 초입에 있는 작은 상가였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앞에 주차 공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여기면 좋겠는데. 유리창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집에 가서 전화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조용히 부동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가 임대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해 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40년 전의 꿈이 이제야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3년 살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게 열쇠를 받아든 순간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에서 가족들 눈치를 보고 아들 부부가 출근하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갔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테리어까지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하고 있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4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새벽 장복이었습니다. 첫날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을 때 정말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순덕아, 정말 미쳤나 봐. 혼잣말을 하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런 시간에 밖에 나와 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반찬 가게 준비하는데 무엇부터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반찬 가게요? 어디서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시장 상인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신선한 재료 고르는 법도 배우고 좋은 값에 물건 사는 요령도 익혔어요.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 건 가게 오픈 사흘 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들 밥만 해봤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첫날은 정말 실패작이었습니다. 간이 맞지 않고 양념이 부족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다시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설탕을 좀 더 넣어야겠네. 김치는 그나마 자신 있었지만 다른 반찬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콩나물 무침 하나도 집에서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틀째부터는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 가족들 입맛을 맞춰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집 남편이 좋아하던 건 이런 맛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개업 당일이 왔습니다. 순덕이네 반찬가게라고 쓴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내가 해낸 거야? 첫 손님은 아침 8시쯤 오셨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가게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파세요? 반찬이요.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오, 그래요? 김치 좀 보여주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김치를 덜어서 맛보게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드시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파는 김치는 다 달기만 한데 이건 옛날 맛이 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매출은 10,000원이었어요. 김치 한 통과 콩나물 무침 한 팩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더 오셨어요. 모두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다들 맛있다, 정성이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73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었고 첫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셨으니까요. 가게를 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반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보니 옆 건물 문구점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문구점 사장님이시죠? 네, 이정호라고 합니다. 여기 새로 반찬가게 여셨다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둘러보시면서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여기서 20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이 사장님은 생각보다 말이 많으시고 유쾌한 분이었어요. 김치를 맛보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 담그는 걸 귀찮아해서 항상 사 먹는데 여기서 사야겠어요. 그렇게 이 사장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들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가게에 오시더니 말씀하시길, 사장님, 제가 동네 반상회에서 가게 소개 좀 해드렸어요. 곧 손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시더니 맛있다고 소문을 내주셨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며느리 영희의 눈초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동네 산책 좀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산책만 하셨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부터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나 봐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대충 둘러댔지만 영희의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오래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큰 위기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가게에서 반찬을 준비하다가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아파.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실수로 되었어요. 이 사장님이 급하게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사다 주시고
직접 발라주셨습니다. 혼자 하시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별 말씀을요.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웃 간에 서로 도와야죠. 그 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제 일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니.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등에 화상을 숨기려고 긴 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영희가 눈치챘어요. 어머니, 손이 왜 그래요? 아, 이거 끓는 물에 살짝 데웠어. 언제요? 오늘 집에서 요리한 것도 아닌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의 눈이 의심스럽게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냥 차 끓이다가 어머니, 요즘 뭔가 이상해요. 자꾸 외출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이제는 다치기까지. 영희가 팔짱을 끼고 제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들킬 위기에 처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좋은 분을 만난 건 정말 다행이지만 집에서 의심받기 시작한 건 큰 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들키면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운이 나빴습니다. 가게를 연 지 3주째 되는 화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수와 영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예 입을 다물고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까지 다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뭐예요? 민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고 순덕이네 반찬가게라고 쓴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반찬가게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반찬가게요? 엄마가 언제부터 반찬가게를 했다고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요? 그럼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피곤해하시고 손 다치신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손님들이 저희 가족의 실랑이를 구경하고 있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계셔. 장사 중이야. 장사 중이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문구점에서 이 사장님이 뛰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소란이? 아, 우리 아들 며느리예요. 제가 소개했더니 이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나이에 가게를 차리시다니 저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영희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훌륭하다고요? 73세 할머니가 무슨 장사를 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창피하다고요? 일하는 게 왜 창피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굳이 이런 고생을. 민수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이라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너희한테 피해가 되냐? 엄마, 지금 뭐라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 다 들었어. 그 순간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가게를 시작한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한 번도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민수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는 내 가게야. 내가 결정할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다고 했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때 이사장님이 나서셨어요. 실례지만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수가 이사장님을 째려봤습니다. 아저씨는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일이에요. 가족이라면 서로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사장님의 말에 가게 안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영희가 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당장 이 가게 정리하세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좋은 소문이잖아. 제가 대답했더니 영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좋은 소문이요? 73세 할머니가 장사한다고 좋은 소문이라고요? 그래. 맛있는 반찬 만드는 할머니라고 소문났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결국 화를 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민수가 돌아서며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괘씸한 것들. 위협 같은 말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속상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차갑게 대하는 동안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쓸쓸한 저녁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면서 저에게 던진 말이었어요.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가게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혼자 사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 살겠습니다. 영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에서 시어머니가 반찬 장사한다고 소문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체면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거냐?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꿈을 포기하라고? 7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좋아. 그렇게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민수와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포기하고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그렇게 아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과 등진 채로 혼자가 된 거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느 날 새벽 시장에서 혼자 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게가 가족보다 중요한 건가? 73세에 이런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제일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매일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힘들죠?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이사장님의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밑반찬을 사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덕 씨, 우리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아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박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그냥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진짜 사는 거죠. 손님들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김치 정말 맛있다더라.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그 집 맞지? 응, 맞아. 정성이 다르더라고. 한 달 전에는 하루에 서너 명이었던 손님이 이제는 하루에 20명도 넘게 오셨어요. 매출도 처음에는 하루에 2-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순덕 씨 김치는 정말 옛날 맛이에요. 이런 반찬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할머니 손맛이 다르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쌓은 실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잘 되고 있네요. 보는 제가 다 뿌듯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 실력이죠. 그런데 아직도 가족들이랑 연락 안 되세요? 네. 한 달째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문득 궁금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제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까? 그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이사장님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가게를 연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케이블 방송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제작진입니다. 처음에는 뭔 소린가 싶었어요. 방송이라니 제 가게를 방송에서 소개한다고? 시청자분이 신청해 주셔서 왔어요. 73세에 시작하신 반찬 가게가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장님이 신청해 주신 거였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촬영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제가 반찬 만드는 모습과 손님들 인터뷰, 그리고 간단한 제 이야기만 담았어요. 어떻게 73세에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날 저녁 이사장님이 흥분해서 가게로 뛰어오셨어요.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도 집에 가서 봤는데 신기했어요. 제가 TV에 나오다니. 73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방송에 나온 그 집이죠? 73세 할머니가 하시는 반찬 가게요? 김치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50명, 60명씩 오셨어요. 준비한 반찬이 오전에 다 떨어져서 급하게 더 만들어야 했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할 걸.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이사장님도 계속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이제 진짜 대박이네요. 저도 뿌듯해요. 매출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씩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한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그것보다 2배를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잘 지냈어요?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순덕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그냥 엄마 잘 계신가 해서요. 안부?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뒤에서 영희도 따라왔는데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방송 봤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3개월 전에는 창피하다고 그러더니 방송에 나오니까 훌륭하다고 하는군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네,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칭찬해요. 그래서 다시 모시고 싶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성공하니까 이제 모시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3개월 전에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민수와 영희가 할 말을 못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왜 이해 못해? 이제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면 됐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더니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내 가게가 있고 내 인생이 있으니까. 민수와 영희가 당황했어요. 아마 제가 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반찬 가게를 차렸을 때 내가 너희 체면을 구기네 만에 창피하다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나는 그 진심을 알고 있어.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1시간 넘게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73세 사업가 박순덕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러, 나중에는 그냥 안부 인사차 들르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왔을 때였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또 그 얘기야?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봐.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면서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얘기는 정말 순간의 실수였어요. 영희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회사에서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순간의 실수라고? 네, 정말이에요. 엄마를 짐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으로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73세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엄마는 원래 대단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랑스럽다고. 73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엄마를 존중하고 잘 모실게요. 집에 돌아가는 건 안 돼. 왜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끔 만날 수는 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해드릴게요. 내 가게 일을 존중해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줘.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영희도 달라졌어요. 가게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제일 기뻤던 건 손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할머니, 방송에 나온 거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또래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덕 씨,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김할머니는 70세에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박할아버지는 경험을 살려 동네 아이들 글씨 지도를 시작하셨고요. 순덕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가게가 더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 좋겠어요. 이 사장님도 적극 찬성해 주셨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반찬 가게 사장이 아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40년 전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 제가 꿈꿨던 순덕이네 반찬 가게가 정말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반대로 포기했던 꿈이 73세가 되어서야 이루어진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더 좋았어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언제든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로부터 존중받고 73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요양원?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80세까지는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 후에는 또 다른 꿈을 꿀지도 모르죠. 73세, 새로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순덕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용기를 전해주세요. 모든 시니어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